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선크림 바르셨나요? 안 바르셨죠? 네, 안녕하세요. 나답게 아름다워지자 곧 40 나다움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완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 피부 상태 보면 얼마나 후회하는지가 몰라요. 뭐 이마 잡티나 뭐 색소 침착, 눈가 잔주름 전부 다 자외선입니다. 선크림 안 바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혼자 후회하지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 나가면 피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자마자 딱 10분 그 순간부터 멜라닌 색소가 방어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면 잡티나 뭐 기미, 색소 침착, 그리고 눈가 잔주름까지,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이게 왜 생겼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10년 후에 내 피부 상태를 지금 뭐 이 선크림들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 절대 아니고요. 곧 40대로서 선크림 하나 제가 완전 정복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 깨고요. SPF, 뭐 PA 지수, 거기다 내 피부 타입에는 어떤 선크림이 맞는지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제가 다 인정해 드릴게요. 선크림 안 바르게 되는 이유들 뭐 다 타당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다 했거든요. 1번은 귀찮음.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고요, 스킨 바르고요, 에센스 바르고요, 수분크림 바르면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이미 체력의 절반은 나간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선크림까지? 힘드니까 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10년 동안 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선크림 들고 오늘은 발라야지 했다가 가방에 다시 넣거나 아니면 서랍에 넣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루틴 절대 무시 못해요. 이해합니다. 2번, 끈적임.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고 나면 얼굴에 기름종이 뭐 한 장 붙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텁텁하다, 뭐 번들거린다,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다. 화장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도대체 왜 바르는 거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제품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크림이 예전엔 그랬고 요즘은 달라요. 이거는 제가 제품 비교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유 3번입니다. 화장 밀림. 파운데이션이나 뭐 팩트 열심히 올렸는데 선크림 위에다 하니까 막 뭉치는 느낌이고, 시간 나면은 줄줄줄줄 벗겨지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냥 선크림 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순서 문제고 제품 문제입니다. 해결 가능합니다. 4번,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 실내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리던데, 잠깐 편의점만 다녀올 거니까 시간 없는데. 이 마음 완전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저도 인정해요. 선크림 안 바르게 되는 이유들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바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선크림에 대해서 오해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크림에 대한 오해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F가 높을수록 무조건 더 좋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SPF 100짜리 선크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마트 가면은 뭐 50 플러스, 뭐 100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최강 차단될 것 같은데, 근데 SPF가 알면 달라집니다. 차단율이 아니고요. 내 피부가 자외선에 반응하는 시간을 얼마나 몇 배로 늘려주냐의 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버티는 시간인데, 실제 차단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SPF 30이랑 SPF 50 플러스의 차단율 차이가요, 딱 1%입니다. 1%. 그러니까 SPF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덧바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PA는 플러스 많은 것과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정확히 뭔지 아셔야 돼요. 자외선이 두 종류예요. UVB는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 말 그대로 떼약볕 아래에 있으면 피부가 빨개지잖아요. 그게 UVB 때문이에요. 일광화상. 그리고 SPF는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UVA, 이게 진짜 무서운 놈인데, UVA는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외선입니다. 뭐 주름이나 색소 침착, 탄력 저하, 피부 표면 아니라 진피층 깊숙하게 들어가요. PA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UVA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름 통과해요. 그리고 유리창도 통과해요. 유리창. 그러니까 즉 사무실에 있는 창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온종일 맞고 있는 거예요. UVA를 그 시간 내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흐린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뭐 흐리니까 괜찮겠지.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최대 80%까지 뚫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그렇다고 양산 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선크림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창가 자리에 있는 분들 SPF는 좀 낮아서 괜찮은데 PA 지수는 최소 PA 플러스 3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선크림은 아침에 한 번만 바르면 된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선크림은 시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땀이나 피지, 마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안에 들어있는 UV 필터 성분 자체가 자외선을 받으면서 점점 분해가 돼요. 광분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2시간이나 3시간 에 한 번씩은 덧발라주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메이크업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선쿠션이나 선스틱으로 덧바르셔도 괜찮으니까 꼭 잊지 마세요. 끈적이고 화장 밀리는 건 선크림이 원래 그렇다. 진짜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요즘은 물처럼 진짜 가볍거나 스킨케어처럼 촉촉하거나 아예 토닝 효과가 있는 것도 정말 많아요. 끈적이고 화장 밀리는 건 제품이 피부 타입에 안 맞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는 크림형 선크림 바르면 당연히 번들거려요. 제품 잘못 고른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선크림을 왜 발라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단순히 자외선 나쁘니까 바르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피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색소 침착, 그러니까 잡티, 기미, 여드름 자국,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멜라닌 세포가 위험하다 하고 방어 반응으로 색소를 막 뿜어내요. 이게 균일하게 퍼지면 피부가 탄 거지만 불규칙하게 뭉치면 잡티나 기미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드름 자국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이게 자외선 차단 안 되면 그 자국이 더 짙어지고 훨씬 오래 가거든요. 염증이 있었던 자리에는 색소가 더 활발하게 붙습니다. 이거를 PIH라고 하는데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에요. 여드름 잘 치료했는데도 몇 달씩 남아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로 광노화, 주름이나 피부 탄력이나 피부 처짐 이런 거 있죠. UVA가 피부 표면을 그냥 통과해서 진피층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콜라겐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 MMP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와 자외선으로 생기는 광노화는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자연 노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광노화는 지금부터 예방할 수 있어요. 나이는 못 막아도 광노화는 막을 수 있다고요. 선크림으로. 세 번째는 누적 자외선입니다. 피부 암 위험까지 있는데 이런 건 좀 무거운 얘기긴 해요. 하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자외선 노출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누적 노출이 피부 암 위험률을 높여요. 당장 내일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몇십 년 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선크림 하나로 색소 침착, 노화, 피부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요. 이제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왜 발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바로 선크림 바르는 상황별 루틴 알려드릴게요. 일단 출근할 때 아침 루틴이죠. 세안하시고 그 다음에 토너 발라요. 그리고 에센스 올리거나 수분 크림 정도 바른 다음에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 말리면서.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선크림, 그 다음 메이크업. 그러니까 수분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바르셔야 됩니다. 수분 크림을 바르자마자 바로 선크림 올리면 서로 섞여서 효과가 좀 반감될 수가 있고요. 화장도 더 잘 밀린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많이 바쁜 분들은 스킨케어 스텝 줄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스킨케어 겸용으로 선크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또 제품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내 근무 재택하시는 분들, 나 오늘 집에만 있는데 발라야 돼요? 발라야 돼요. 창가에 앉아 있다면 특히나 발라야 되고요. 창문이 UVB는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A는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창가 자리에서 일하면 UVA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예요. 단 실내에 계시다면 SPF 30 거기다 PA 플러스 2개 정도로 가볍게 바르셔도 충분합니다. 무겁고 기름진 제품 필요 없고요. 가볍고 촉촉한 제품으로 부담 없이 바르시면 돼요. 창가 아닌 분들도 출퇴근만 해도 자외선이 노출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도 매일매일 쌓이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바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강한 햇빛 있죠. 요즘에 바다갈 시즌이잖아요. 여기선 SPF 50 플러스 PA 4불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덧바르는 거 추천드릴게요. 땀을 많이 흘렸거나 물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덧바르세요.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덧바르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선쿠션이나 SPF 50 플러스로 표기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그냥 색조 쿠션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거의 없어요. 색조 쿠션으로 선크림 대용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 타입별로 선크림 선택하는 방법 팁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하는 팁 보셨죠? 이제 제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 비교할 건데 광고 절대 아니고요. 뭐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직접 써봤거나 성분 분석한 것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 맞냐는 기준으로 얘기할 건데 일단 스크린샷 찍으세요. 보셨죠? 예민한 피부는 심플리웍스 밀크티 데이로션, 끈적임 싫은 지성 피부는 셀피전시 아쿠아 선스크린 100도 좋습니다. 바쁜 아침 스텝을 줄이고 싶다? 아네사 스킨케어 밀크 좋고요. 화장 베이스 겸용으로 아네사 톤업 선크림.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트러블 후에 재생 중이시라면 더마폼 스무딩 리페어. 야외 활동이나 강한 차단 필요할 땐 닥터지 메디 UV 울트라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바르는 게 더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선크림 뭐 얼마나 발라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얼굴 전체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그러니까 대략 0.8g에서 1.2g 정도 발라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짰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대부분은 끈적거리거나 밀릴까봐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절반도 안 바르시는데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SPF 50 제품도 권장량의 절반만 바르면 단순히 SPF 25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체감 효과는 SPF 7, 8 수준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SPF 50짜리를 사서 실제로는 7의 효과만 보고 있는 거죠. 좋은 제품을 써도 적게 바르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밀리지 않게 어떻게 정량을 바르느냐? 답은 레이어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얇게 펴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흡수시키고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았다 하면 나머지 양을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바르면 밀림도 좀 줄고요. 메이크업도 덜 뜨고 뭐 자외선 차단막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크림만큼은 넉넉하게 발라야 돼요. 절대 아껴서 안 되는 게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양은 알겠는데 어떻게 발라야 되냐고요. 바로 손가락 끝으로요. 이마, 양볼, 코, 턱에 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바르시는데 이때 문지르지 마시고요. 특히 눈가같이 얇은 피부는 살살살살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빠뜨리는 부위가 있는데 목이나 귀 뒤, 그리고 손등 이런 부분이 노출이 많고 색소 침착이 굉장히 잘 생기는 곳이거든요. 얼굴만 바르고 끝내는 경우 많은데 오늘부터는 이것도 같이 바르세요. 다음은 덧바르기, 레이어링.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아침에 한 번 바르고 끝? 아닙니다. 2시간에서 3시간 덧바르면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이론은 그런데 메이크업 다 하고 어떻게 덧바르냐. 선스틱이나 선쿠션 같은 거 가방에 넣어두시면 점심에 화장실 가면서 꾹꾹 눌러 바르기 아주 좋아요. 정말 간편하고요. 메이크업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편하겠죠. 외출 중간에 한 번만 더 바르는 습관, 이거 하나로 차단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한 번과 2-3번 덧바른 것, 피부가 느끼는 차이가 정말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선크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잡티 없애는 뭐 레이저나 색소 치료, 뭐 주름 리프팅 시술 이런 게 다 몇십, 몇백 단위잖아요. 근데 지금 매일 선크림 하나 제대로 바르면 그 비용의 몇 분의 1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피부 관리 방법 중에 이것보다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요. 오늘 핵심 5가지만 기억하세요. 1번, SPF는 차단율이 아니라 지속 시간이다. 덧바르기가 더 중요하다. 2번, UVA는 구름, 유리도 통과한다. 실내에서도 선크림 필요하다.
3번, 끈적임, 화장 밀림은 제품 문제예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형 찾으면 해결됩니다. 4번, 500원 동전 크기, 아끼면 SPF 52, SPF 7 됩니다. 5번, 덧바르기,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셔야 됩니다. 선스틱, 쿠션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선크림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5년 후에 여러분 피부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 남겨주세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꿀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